코로나 시나리오, 바이러스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안녕하세요, 소울파크입니다. 오늘은 두렵지만 최대한 이성적인 태도로 코로나 시나리오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과연 끝이 나긴 할까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가 될까요?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와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한 단계마다 2명의 새로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인간 1명이 감염된 후 4단계가 지나면 몇 명이 감염되는가? 정답은 똑같이 2명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인 8명을 감염시킵니다.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감염되죠. 무서운 얘기지만 인류 전체가 감염될 때까지 바이러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 싸움의 승자는 바이러스일까요? 추가 힌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힌트 1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간은 항체라는 방패를 만듭니다.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성장하느냐, 또는 인간이 항체 방패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 되죠. 건강한 일반 사람은 이 항체를 잘 만듭니다. 문제는 기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입원 중이거나 새벽까지 과로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방패를 잘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컨디션이 나쁜 상황은 사회 취약계층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힌트 2번. 바이러스는 인간에 기생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혼자서는 먹이를 만들거나 자손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패를 갖고 있는 인간이 많아져서 더 이상 기생할 수 있는 약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지면 바이러스는 종료됩니다. 즉, 감염되었지만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낸 사람, 감염되었지만 바이러스가 성장하기 전에 치료제를 공급받은 사람, 그리고 감염은 안 되었지만 백신이라는 방패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사람, 이 3가지 상황으로 모두 완성이 되면 바이러스 시나리오가 끝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국내에 유입이 되면 땅이 작고 교통이 뛰어난 국가일수록 빠르게 퍼지게 되죠. 먼저 감염된 국가가 사실 제일 운이 없습니다. 뒤늦게 감염된 국가들은 먼저 감염된 국가의 환자들에게 시행한 치료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어디선가 백신을 만들어내면 바이러스가 곧 멸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앓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 인류를 찾아다닙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총균쇠가 괜히 베스트셀러인 게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지역이 최대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이전까지 시간을 버티는가, 어느 지역이 먼저 개발에 성공하는가, 사망 가능성이 있는 취약 환자를 돌볼 의료기관이 튼튼한가 정도를 고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코로나 시나리오로 적합한 바이러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21세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호흡기 바이러스 3가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힌트를 보시면 일단 국내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이렇습니다.
구조는 같은 코로나 종류인 사스와 메르스가 우한폐렴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사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공통점까지 있네요. 그렇다면 사스를 모델로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처를 잘 해서 적은 건지 당시 진단 기술이 미흡해서 적게 기록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3명만 감염된 바이러스를 모델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일까요? 2012년 당시 환자를 돌보던 의사께서 5개월 동안 에크모라는 기계에 의존하다가 겨우 살아났을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죠. 다행히 멀고 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질환이 전 세계에 잘 알려진 후에 우리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에 대처가 빨랐고 병원 밖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종류가 아닌 인플루엔자 구조를 가진 신종플루가 정녕 정답인 걸까요? 사실 이 구조라는 것은 타깃으로 하는 약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즉, 의료진에게만 중요한 거죠. 정작 바이러스의 확산에 중요한 건 구조나 종류가 아니라 감염력과 치명률입니다. 즉, 환자가 기침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감염되는가와 감염되면 얼마나 치명적으로 죽는가죠. 코로나 시나리오로 적합한 모델은 바로 220일간 76만 명의 감기 환자를 만들어냈고 260명의 사망자를 낳은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 유행기 때 타미플루라는 이미 존재했던 항바이러스제가 다행히 효과가 있었고 새로운 백신의 개발까지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한폐렴은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효과적이라는 외국의 임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아직 없지만 신종플루 백신만큼의 개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자, 코로나 시나리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종플루와 비슷한 220여일 동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노출된 후에 종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백신 회사의 기술력에 달려있죠. 그 전까지는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우한폐렴은 신종플루보다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75만 명보다 많은 감기 환자와 260명보다 적은 사망자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손 씻기 잘 부탁드립니다.